중국 자본과 함께 성장했던 스리랑카에 한 가족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만 운영권이 넘어간 뒤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가족 전부가 빚더미에 앉고 사촌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한 여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우연한 인연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기적 같은 변화의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스리랑카 남부의 한반토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인도양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이 작은 항구 도시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죠. 아버지 니샤는 건설업을 하셨는데 한반토타 항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하청업체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집 앞 창문을 열면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중국어와 싱할라어가 뒤섞인 작업 현장의 소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린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신기하고 웅장해 보였죠. 아버지는 종종 저를 공사 현장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 바라본 항만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끔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스리랑카 남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얘기였죠.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며 한국 기술자들의 꼼꼼함과 현지인들에 대한 배려를 칭찬하곤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 건설사들이 현지 하청업체들과 공정하게 협력했다는 점을 자주 강조하셨죠. 제가 10살 때쯤 일어난 일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타던 자전거가 고장났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국인 기술자가 도구를 꺼내 고쳐주신 거예요. 그분은 서툰 영어로 저에게 안전하게 타라고 당부하시며 웃어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따뜻한 인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항만 주변에는 중국 자본으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도 덩달아 커졌고 친척들까지 모두 건설업에 뛰어들었죠. 삼촌, 사촌들이 각자 소규모 하청을 맡으며 가족 전체가 항만 개발 붐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거대 자본의 움직임을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공사 소음, 분주히 오가는 트럭들,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마을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저희 가족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항상 사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사를 수주했고 내일은 어떤 장비가 들어온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죠. 어린 제게는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마을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풍요로워질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개발의 그림자 속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몇 년 후 저희 가족과 마을 전체가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말입니다. 2017년 한반토타 항만의 운영권이 중국 기업에 99년간 임대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점차 현지 업체들에 대한 발주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중국 기업들은 자국의 업체와 노동자들을 선호했고 스리랑카 현지 하청업체들은 하나둘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아버지 니샨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계약금 지급이 늦어지고 새로운 프로젝트 수주도 어려워졌죠. 그동안 중국 기업들과의 계약 조건이 얼마나 불리했는지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대금이 중국 위안화로 지급되었는데 환율 변동과 복잡한 수수료 구조로 인해 실제 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삼촌, 사촌 오빠 수다라를 비롯해 친척들 모두가 연관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업체처럼 얽혀 있었던 거예요. 2019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연체된 공사비가 쌓여가고 은행 대출 이자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밖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할 때 알게 된 한국 비정부기구에서 안부를 묻는 이메일이 온 것이었죠. 스리랑카의 경제 상황을 걱정하며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는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힘든 시기에 먼 나라에서 온 진심 어린 관심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죠.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에서는 계약서의 작은 글씨까지 모두 중국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었지만 예전 한국 기업들과 일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2020년 초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이죠. 삼촌과 수다라의 사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가문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다라의 변화였습니다. 항상 밝고 적극적이었던 사촌 오빠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재물을 담당했던 수다라는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며 자책했습니다.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렇게 저희 가족의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반토타 항만 개발이 가져다 준 것은 번영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희망이 아니라 빚더미였습니다. 가족의 파산 이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느껴졌죠. 거리로 나가 반중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고 분노에 휩싸여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젊은 혈기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2022년 들어서면서 스리랑카 전체가 경제 위기에 휘말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초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죠. 연료 부족으로 정전이 일상이 되었고 길고 긴 줄을 서서 쌀과 설탕을 사야 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끈기와 지혜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한국의 발전상을 동경하셨고 언젠가는 스리랑카도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외국계 기업구인 정보를 둘러보던 중 한국 기업 채용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죠. 과연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스리랑카 내에서는 취업 기회가 거의 없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수다라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항만과 인프라를 가져갔지만 한국은 사람을 기억해주고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요.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기업 채용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몇 년간의 아픈 경험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렸죠. 가족들도 모두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한국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모험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2023년 3월 드디어 한국 중소건설기계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차가운 봄바람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박지훈 본부장님이 공항에 마중 나와주셨는데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서툰 영어로 대화하는 저를 배려해 주시며 천천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회사까지 가는 길에 한국의 빠른 발전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스리랑카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인프라에 놀랐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한국어 발음도 쉽지 않았죠. 회사에서 제공해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스리랑카 음식이 그리워서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한국의 업무 문화에 적응해가면서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달리 한국 회사는 작지만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중시했어요. 회의에서도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실수가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지훈 본부장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 혼내지 않고 왜 그런 실수가 생겼는지 원인을 함께 분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이지연 활동가님과의 만남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을 해주시면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죠. 가족의 상황을 설명드릴 때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며 앞으로 가족들의 이주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에 익숙해질수록 한국 기업의 놀라운 점들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현지 파트너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스리랑카에서 경험했던 일방적인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채용된 지 1년 만에 회사에서 스리랑카 현지 지사 설립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때 정말 감동했던 것은 단순히 제 능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리랑카 현지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를 보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법,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함과 체계적인 발전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응기를 마치고 2024년 봄 회사 업무로 다시 한반토타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 여전히 그대로인 풍경들 사이로 변화의 조짐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옛 아버지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어있는 건물, 녹슨 간판, 그리고 잡초가 자란 주차장을 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그곳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너진 꿈들과 상처받은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작은 태양광 발전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죠.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이 지역에 한국의 중소기업 기술로 만든 소형 발전 시설들이 보급된 것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였는데 단순히 설비만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제공했다는 것이었죠. 이장님은 한국 기술의 정확함과 빠른 사후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자본이 가져간 것들로 인해 무너진 이곳을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철학으로 새롭게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셨고 어머니는 제가 건강해 보인다며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죠. 수다라도 예전보다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반토타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고향으로 가져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태양광 발전기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불빛들을 보며 작지만 확실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에서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기술이 스리랑카 곳곳에 뿌린 희망의 씨앗들을 더 크게 키워나가고 싶다는 꿈이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가족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본부장님과 이지연 활동가님의 도움으로 가족 이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한국 정부의 기술 인력 초청 제도와 가족 동반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정부가 단순히 인력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언어 교육부터 주거 지원, 자녀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보며 한국의 따뜻한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스리랑카 지사 설립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아버지와 수다라도 현지 직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는 현지 협력업체 관리를, 수다라는 재무 업무를 맡게 되면서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다라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책감에 빠져있던 수다라가 한국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방식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정확한 회계 처리와 공개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다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한국어 공부도 시작되었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 매주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가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주 준비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지연 활동가님과 함께 서울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리랑카 출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분들의 경험담은 저희 가족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가족 전체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스리랑카의 전통과 많이 닮아 있었죠. 이런 문화적 공통점 덕분에 적응이 더 수월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류 준비와 면접 과정이 복잡했지만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이주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무너진 꿈의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024년 말 드디어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작은 빌라에서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일상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들과의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전통 음식인 코트투를 만들어 옆집에 나눠드렸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이웃분들이 맛을 보시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아이들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간단한 영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이모, 우리 집에도 놀러 오세요라고 말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인들의 정 많은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어려워하는 저희를 보고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동네 할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부담스러웠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따뜻한 배려심을 발견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어려우셨지만 동네 다문화 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실에 참여하시며 조금씩 늘어가셨어요. 같은 처지의 외국인 어머니들과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저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차려놓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죠.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식탁 위에서만큼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며 마음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와 수다라는 한국지사에서 일하며 점차 한국의 업무 문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수다라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과 공정한 업무 분장에 깊은 만족을 표했어요. 예전 스리랑카에서 겪었던 불투명한 거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죠. 주말이면 가족 모두 함께 경기도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끽했어요. 특히 벚꽃이 피는 봄날의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이웃 아이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함께 스리랑카 전통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열심히 따라했고 저희도 한국 전래놀이를 배웠죠.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수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은 빌라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2025년 봄, 저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스리랑카 지역 맞춤형 발전 협력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기술을 바탕으로 스리랑카 현지 상황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 경험과 아이디어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했어요.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과 스리랑카 간의 진정한 상생 협력 사례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했죠.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동반 성장 모델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한국어로 첫 이메일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툰 한국어 문장들이었지만 스리랑카 현지 파트너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였어요. 아버지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타이핑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다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투명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며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예전의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수다라를 보며 정말 기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착은 물론이고 스리랑카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었죠. 무너진 꿈의 자리에서 더 큰 꿈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안성의 작은 빌라 옥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진짜 태어난 것 같다고요. 스리랑카 한반토타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중국 자본의 그늘 아래에서 좌절을 겪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일어선 이 여정이 바로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 희망의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것이죠. 한국의 동반성장 철학과 상생 협력 정신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어요. 무너진 가족 기업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한국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